안녕하세요. 원더골 라이프 송천입니다. 한 달 전이죠. 2023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 강변도로를 달리던 토레스 EBX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하면 겁부터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들이 보도된 것처럼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다르게 확산 속도도 빠르고 진화도 어렵습니다. 작년 부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를 보시죠. 충전을 마치고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가 폭발했습니다. 옆에 차량 넉 대를 태우는데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죠. 또 다른 전기차 화재 현장입니다. 소방관 10여 명이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동시 투입되었는데도 화재를 진압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요.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 시 연쇄 화학 반응에 의해 배터리 온도가 1000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이동식 수조에 담궈서 끄는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이게 전국에 불과 44개밖에 없다고 하죠. 이외에도 하부에서 물을 뿜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소방 당국도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KGM 토레스 EBX는 KGM이 23년 말 야심차게 출시한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이란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한 달 전 토레스 EBX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을 들었을 때는 토레스 전기차도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드는구나 했습니다. 특히 23년에는 많은 전기차 화재 뉴스가 보도되면서 여러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전기차 안 산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후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을 했고 내연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그 불이 앞에 있던 토레스 전기차에 옮겨 붙은 것이죠. 앞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평균적으로 진화하는데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 화재는 불과 26분 만에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선 사례들과는 너무도 다르고 평균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 대비 무려 9배나 빠르게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없었던 겁니다. 전소에 가까운 화재였지만 토레스 전기차 배터리에 발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사고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3분 이내에 배터리 발화가 시작되고 8분 정도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배터리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해 온도가 1000도에 가깝게 치솟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토레스 EBX는 런칭 당시부터 배터리가 화재에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는 출시 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 적용 소식이 알려지며 LFP 배터리의 단점이 많은 매체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부피당 용량 효율도 떨어지고 특히나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는 성능에서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강점도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BYD에서 공급받는 토레스 전기차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NCM 배터리에 비해 열과 화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송곳으로 관통하는 상황에서도 NCM 배터리는 바로 폭발하지만 LFP 배터리는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며 발화하지 않았습니다. 출시 초기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지만 홍보 영상이었기에 그냥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번 사고 사례에서 토레스 전기차의 배터리가 전소 상황에서도 발화가 되지 않으면서 전기차 화재에 부정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론 LFP 배터리 자체가 원가도 더 저렴하고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폭발이나 화재에 강하다는 점만으로도 토레스 전기차를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GM이 내세우는 전기차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로 올해 출시 예정인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에 바로 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기차 무선 충전의 도입입니다. 물론 제네시스가 GB60 한정판을 통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1kW의 느린 충전 속도와 충전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을 이유로 제네시스는 기존에 일부 설치되어 있었던 무선 충전기를 철거하고 일단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네시스에서 무선 충전 도입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제대로 대중화하지 못한 채 철수를 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KGM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2024 CES에서 선보였습니다. 미국 Y3City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기 공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올해 양산 예정인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네시스 무선 충전 기술의 주요 실패 요인이었던 11kW의 충전 속도를 2배 높여 22kW의 성능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차량의 장치 도입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설치 등도 같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에 GS 커넥트와 무선 충전 상용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토레스 전기 픽업, 코드명 500에 도입 예정인 무선 충전 기술을 잠시 설명드리면, 기기와 충전 패드가 가까울 때만 사용 가능한 자기유도 원리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달리 코일 사이의 공명을 이용하여 수백 킬로와트까지의 높은 전력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전력 전송이 가능한 자기 공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무거운 커넥터를 연결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충전 편의성이 향상되고 충전 공간 확보 용이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기대되는 점은 KGM이 향후 출시되는 전기차들의 무선 충전 기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차종에 도입이 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무선 충전기 설치도 확대되고 충전 비용도 떨어질 것이며 기술의 발전으로 충전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니 KGM이 더 힘내주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비용 효율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철수를 했겠지만 KGM은 후발 업체인 만큼 더 과감한 선택과 기술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에 강한 LFP 블레이드 배터리의 도입, 그리고 제네시스보다 2배 빠른 무선 충전의 도입이 시작점이 되어 더욱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의 출시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KGM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를 구입할 때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 매장을 가셔서 다양한 차종과 견적을 비교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합리적인 구입을 원하신다면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꼭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블 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